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면 언론도 본인들도 선진국 수준이어야 된다라는 눈높이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엑스포 결정된 다음에 언론들이 정부욕만 하고 있는데 그럼 정부 보도자료만 긁은 자기들은 왜 반성이 없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이상해요. 지난주에 우리 라이브 하면서 내일 밤에 엑스포 결정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안 돼도 워낙 어려운 게임이었으니까 젖잘싸다. 그러니 그런 거 갖고 그 시비 터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 그냥 젖잘싸라고 얘기하고 넘기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지금 점검하고 지나가는 건 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앞으로 우리가 뭐 개선할 점이 없으면 모르되 지금 눈에 보이니까 그거를 좀 우리가 점검하고 좀 정비를 해야 될 때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엑스포 어차피 우리가 진 거니까 다시 보면 기분만 나쁘지 뭐하러 그러냐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으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이후에 뭐 엑스포 결정 이후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봄직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오늘 먼저 우리 다루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조선일보 칼럼이에요. 조선일보 칼럼은 이분이 이제 사회정책부장이라는데 레드팀, 그러니까 안쪽에서 반대편 입장을 대변해서 미리 점검하는 팀이 필요하다.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엑스포도 이렇게 크게 질 거를 미리 몰랐다면 안에 레드팀이 없다는 건데 지금 총선 때도 그럴 거냐. 총선 때도 그 낙관적인 뉴스만 받아보고 아무 문제 없어. 우리 150석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총선도 이렇게 망칠 거냐. 이런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도 말이 되고 저는 뭐 이분이 걱정하시는 거 우리 지지자들도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총선도 저렇게 치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이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 중도에 계신 분들 그리고 뭐 저 민주당 지지자들도 공통적으로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허술해도 되나? 이런 그 약간의 불안함? 이런 것들을 이번에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 조선일보는 일단 총선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거보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런 정치공학적인 얘기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칼럼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게 중앙일보 칼럼인데 이분이 중앙일보 이제 편집인이시래요. 이분이 엑스포 실패에서 생각해 볼 것. 첫 번째, 국가의 에너지를 너무 썼다. 이게 애초에 승산이 적은 싸움에 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썼는지는 돌아볼 만한 일이다. 그 빈살만이라는 황태자는 왕위 계승을 전후해서 국민에게 결과물을 보여줘야 된다는 정치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릴 이 결심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오일머니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내가 그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위해서 국민들을 홀려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그 돈을 뿌릴 생각이 보통 때의 오일머니보다도 더. 이 얘기가 뭐냐면 상대가 강하면 피해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안 그랬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못된 정보로 오판한 것 같다. 보고가 제대로 올라갔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중간에라도 이게 안 되는 싸움이라고 판단했으면 세련되게 발을 뺐어야 되는데 이거 끝까지 밀어붙인 것은 매우 의아한 일이다. 출구 전략도 없다. 이분 얘기는 무슨 비장의 카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뚜껑 열어보니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무모하게 썼다 이런 거죠. 두 번째, 기업이 과도하게 동원됐다. 지금 회장이 올해 회사 일보다 엑스포 때문에 해외 출장 다닌 게 더 많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쓴 게 뭐냐면 삼성 같은 경우에 이 재판도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재벌 기업들은 사업부진, 인수합병, 승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부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SK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와 가깝게 지낸 죄로 잔뜩 얼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지금 정부한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두고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제 효과가 61조라는 얘기도 이분이 지금 검토를 해놨는데
그게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2025년에 일본의 오사카 엑스포도 지금 해보니까 준비를 하다 보니 위기라는 거예요. 일본 여론도 싸늘해졌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2천만, 2,800만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사카도 지금 자꾸 해보니까 비용이 너무 늘어나고 이걸 다 세금으로 메꿔야 되니까 일본도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이 돼서 돈 쓸 데가 너무 많은데 이런 일회성 행사를 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도 되게 많대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일본에서는 올림픽도 엑스포도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부담이 되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6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그 추산한 걸 보면 5천만이 엑스포를 찾을 거라는 예측인데 오사카도 2,800만을 예측했는데 일본 인구의 우리 인구가 반밖에 안 되는데 오사카 엑스포에 2배 가까이 사람들이 온다고 한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지적하는 거는 이 엑스포 유치에 이렇게 많은 국가적인 에너지를 쓴 것 자체가 뭔가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도 굉장히 그 좋은 얘기인데 제가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우리 얘기 나눌게요. 이 칼럼도 굉장히 좋은 칼럼입니다. 문화일보에 난 우리 전직 그 북핵대사 하셨던 이용준 전 대사님의 칼럼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국은 소속 국가그룹이 없는 한계가 굉장히 크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외교관들이 가서 우리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싫어요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모두 지지를 약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섞인 그 진위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문서로 통보해 주세요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센 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선언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대요. 이번에 일본이 우리를 공개 지지했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극단적인 방식의 약속이래요. 근데 사우디는 무려 122개 회원국으로부터 공개 지지 성명을 받아냈답니다. 그중에서 119개국이 실제로 투표를 했으니 사우디가 얼마나 죽자사자 달려들었는지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그 결과가 얼마나 눈에 보였는지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이거예요. 사우디가 122개국한테 공개 성명, 공개 지지 성명을 받은 거는 사우디 엑스포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얼마나 앞서가고 있었는지를 알 사람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분 얘기가 이겁니다. 이 외교관 하셨던 분이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중동은 이런 데 나가면 아프리카 중동 그룹 70개국이 그냥 기본 빵으로 지지를 해준대요. 유럽은 EU와 나토 국가들이 지지를 해주고 중남미 국가는 중남미 그룹 35개국의 지원을 기본 빵으로 받고 구소련 국가들은 CIS라고 해서 독립국가연합 이런 지원을 기본 빵으로 아세안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배타적 지지를 기본 빵으로 강력하게 받고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회의기구 57개 회원국으로부터 그리고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52개 영연방 국가로부터 기본 빵을 깔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 어떤 그룹에도 소속되지 않은 외로운 나라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 그룹에 동정표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돼서 이런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우리한테 기본 빵으로 표를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이런 표 대결을 하면 경쟁 상대국들이 저렇게 기본 빵으로 확보되어 있는 거를 등에 업고 싸울 때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다. 저런 수십 개의 기본빵 지지표는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한 표 한 표 긁어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이겁니다. 이번처럼 사우디처럼 센 나라, 특히 지금 저렇게 막 돈을 뿌릴 의지가 센 나라는 기본빵으로 또 이슬람 국가의 기본빵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하고는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이렇게 센 상대하고 맡으면. 우리하고 비슷한 게 일본인데 일본은 그래도 G7이고 쿼드에 들어있어서 센 나라들의 기본 지지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번에 이 칼럼에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큰 국제 행사를 했던 거를 해놨어요. 보세요. 88년 서울올림픽. 이게 당시에 대륙별 순환 개최 때문에 경쟁이 되게 제한이 됐고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를 집단적으로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8올림픽 할 수 있었죠. 이게 아주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고 그 다음에 2002년 한일 월드컵 이것도 한일 정부가 그냥 공동으로 개최. 근데 예를 들면 이 다음 것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평창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강력한 경쟁 상대가 없었고
우리가 삼수에 도전하는 바람에 동정표를 끌어모았고. 그래서 이분 얘기가 자기가 지난 그 실패 사례를 봤을 때 굉장히 아쉬웠던 게 2010년 엑스포를 둘러싸고 2002년에 여수와 상하이 간에 벌어진 경쟁이었는데 그때 4차 투표까지 가서 여수가 20표 차이로 패했는데 이분의 얘기가 이겁니다. 당시에 여수는 국제적인 지명도도 없었고 준비 상태도 엉망이었다. 만약에 서울이나 인천이었다면 중국의 상하이랑 경쟁해서 이겼을 수도 있는데 지명도도 없었지만 준비 상태도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떨어지지. 그러니까 지금 이분 얘기는 굉장히 센 상대를 만나면 기본적으로 저렇게 기본 빵을 확보한 나라들, 그리고 의지가 너무 강한 나라, 이번에 빈살만 세자 같은 사람이죠. 그런 나라하고는 싸움 자체가 안 된다. 그런 싸움은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려면 그렇게 약한 상대일 때 우리가 해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준비가 엄청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우리 그 PPT 자료를 보면 우리 사실 우리가 나가서 무슨 PPT를 했는지 우리는 못 봤는데 이번에 진 다음에 젊은 분들 위주로 우리가 나가서 했던 PPT를 다 봤어요. 했더니 너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각이 있는 나라인데 그 PPT 자료를 보면 어떻게 이런 수준으로 했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도대체 이거 어떤 업체가 했냐. 그래서 너무 분노하고 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 커뮤니티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감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인류한테 맡긴 거 맞냐 저거. 5천억을 썼다고 하면서 이런 지금 분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저는 잘 새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좋은 칼럼들이 지금 중앙일보 칼럼이나 문화일보 칼럼들이 왜 1년 전에 안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언론들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다 정말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선일보에서 얘기한 레드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센 상대하고는 전면적으로 붙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비판도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언론은 뭐 했냐 도대체.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이미 122개국의 공개 지지 선언이 올라 있다는 거는 알 사람은 이미 다 알았다는 건데 우리 기자들은 뭐 하냐. 우리 외국에 순방 가실 때 대통령 전용기 같이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불러주는 보도자료만 썼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면 언론도 불러주는 보도자료만 써갖고는 안 되죠. 저는 이번에 이런 좋은 칼럼들이 지금 엑스포 결정이 끝난 다음에야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우리나라 안에서 이게 정부가 하는 얘기를 크로스 체크하는 언론의 기능이라는 게 지금 아주 정치적으로 편향된 무슨 언론들이 맨날 죽자사자 정부 욕만 하는 언론은 있지만 이렇게 정부가 공급하는 정보가 정말로 국제적으로 요즘에 뭐 다 영어로 돼 있고 홈페이지 있고 특파원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아니 특파원도 뭐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정도의 정보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용준 대사 이 글을 보면 사우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어 언론들 이번에 이태리 총리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태리 총리는 자기네들이 질 것 같으니까 아예 오질 않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파리에 2번이나 불러냈잖아요. 대통령께서 오시면 이길 것 같다. 이러니까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번이나 대통령을 파리로 불러내서 조금만 더 하면 우리 이깁니다. 박빙입니다.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뒤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열심히 지적하는 언론도 자유롭지 않다. 본인들도 좀 반성을 해라. 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허술한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엑스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정부도 반성해야 되지만 언론도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면 언론도 본인들도 선진국 수준이어야 된다라는 눈높이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엑스포 결정된 다음에 언론들이 정부욕만 하고 있는데 그럼 정부 보도자료만 긁은 자기들은 왜 반성이 없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 제일 문제는 지금 우리가 박빙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온 거는 정부 보도자료니까 그거를 잘못 인식한 정부 내의 의사결정 구조, 정보 취합 구조도 분명히 검토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참모들이 잘못이 있었다면 갈아쳐야 되고, 근데 언론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게 우리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거죠. 우리가 진짜 이거 국내 언론만 믿어서 돼? 우리 정부만 믿어서 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